이제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못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이게 너무 결과값이 튀고 그 여론조사에서 채택한 그 조사 방식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오차가 있다거나 보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그죠? 왜냐면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이 오면은 여론조사 번호가 떠요.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론조사 관련 번호라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너무 의도가 명백한 여론조사 업체들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당 관련된 질문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올 때도 있고 하나는 야당 관련된 것만 계속 물어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를 하려고 이제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질문들을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후보는 계속 얘기가 안 나와. 다른 후보자들한테만 관련 있는 정보들만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단일화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단일화를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들이 와. 그러면 당연히 설문조사 그 여론조사 받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뭐 단일화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있었지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뭐 그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지. 막 튀고 이러니까. 예전에도 봐봐요. 이게 쿠키뉴스 여론조사인가 이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3개월 만에 정당 지지율 1위를 했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3개월 동안 사건 사고밖에 없었거든요. 3개월 동안 사건 사고밖에 없었는데 정당 지지율이 1위래. 그래서 이게 의아한 거야. 어떻게 정당 지지율이 1위예요? 하고 봤더니 그 알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주 지지층, 코어층이라고 하죠. 코어층이 60대, 7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로 20대, 10대, 20대 또는 뭐 30대 초반까지 남자들의 상당수가 이제 이쪽을 지지하는데 이 유선 전화, 그러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전화를 할 때 그 60대, 70대 어르신 분들의 반영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표본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유무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선과 무선 비율이 있는데 유선 면접이 23%로 굉장히 많이 집계가 되어 있다. 왜냐면 웬만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비율은 무선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무선 100%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요 국민의힘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 업체 기관들 그런 기관들은 유선 면접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선 면접이 되게 높고 그리고 조사 시간을 기재를 안 해놔요. 원래는 이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때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응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전체 데이터를 보고 어떤 식으로 통계를 냈는지를 알아야 소위 말하는 그 조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단 말이죠.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근데 여기는 조사 시간이 기재가 안 돼 있어. 왜냐하면 조사 시간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어느 시간대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응답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응답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심해요.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에 따라 뭐 아침에 하는지 점심에 하는지 저녁에 하는지 아니면 퇴근 이후 시간대에 하는지 아니면 뭐 이제 애들 다 내보내고 이제 뭐 10시 오전 10시 이후에 한다든지 이런 조사 시간대에 따라 응답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성향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시간을 기재를 해놔야 되는데 유독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런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업체 기관들은 이 조사 시간을 기재를 안 해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뭐 남자와 여자 또는 뭐 연령대 편중이 되게 심하다. 원래는 연령대의 편중이 심하더라도 그러니까 한쪽으로 굉장히 쏠려있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보정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막 한쪽은 되게 높고 한쪽은 되게 낮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민심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자기 당 지지하거나 자기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100이면 100명 다 전화 돌려가지고
일일이 전화 받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한쪽만 되게 높게 나오고 한쪽은 되게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게 남자나 여자 또는 뭐 어른과 아이 뭐 연령대의 뭐 한쪽 세대나 이런 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정을 좀 하는데, 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에 남성의 60%, 그러니까 그 응답한 사람들의 남성들 가운데 전체 중에 60%, 그리고 그들 중에 60대 이상이 30%가 넘어. 그러니까 60대 이상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주로 지지하는 코어층이잖아요. 60대, 70대 노년층. 그러니까 이 노년층의 30% 이상이 다 이 여론조사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 딱딱딱 구획을 나눠서 최대한 한쪽이 한쪽 속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편중되지 않게끔 어차피 표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오차 같은 거를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여론조사를 할 때부터 이렇게 돌린다는 거야. 연령대나 남성 위주로 이렇게 싹 돌린다고. 가중치 같은 것들을 어차피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원자료,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무작위로 여러 명한테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보정을 하는 게 아니고 딱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쏠리게끔 일단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중치를 보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원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보정을 하더라도 특정한 정당, 특정한 후보 속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봐봐, 3개월 만에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가 넘어가요. 3개월 동안 사고 친 거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뭐 외국 가가지고 바이든 이 새끼라고 욕하고 뭐 해달라고 했더니 뭐 예산 같은 거 청와대 뛰쳐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가는데 용산구에다 써여질 예산 같은 거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거기다 쓰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심각한 유도하는 질문들. 이거 봐봐요. 국민의힘이랑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응답자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 또는 연령대에 굉장히 쏠려 있게끔 그렇게 원데이터를 일단 그렇게 뽑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유도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이 여론조사 같은 거 전화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지지하는 질문 같은 게 나오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여당이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죠. 예전엔 야당이었고, 그러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예전이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그랬을 때 질문이 야당 관련된 질문들만 나와요. 그리고 야당 관련된 질문들은 아주 유력한 후보자만 추려서 나와. 그 예를 들어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나와. 근데 예를 들어 여당이면, 더불어민주당이면 그냥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후보들까지, 시시콜콜한 후보들까지 다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자기 성향, 자기 기호에 맞게 찍겠죠.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찍겠지. 그러면 여기는 표가 갈리는 거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딱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아니면은 만약에 3명이 나오고 4명이 나온다. 그럼 그중에 제일 유력한 후보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이름 모르는 사람을 내보내. 그러면 사람들은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고 이 사람이 제일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 그쪽으로 다 쏠리겠죠. 질문을 이렇게 내. 이렇게 낸다고. 근데 가뜩이나 여기 응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령대가 다 60대, 거의 30% 이상이 다 60대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이대가 높고, 솔직히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게 되면 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딱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사건 사고만 일으켜도 지지율이 40%가 넘는 이런 기이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걸 자세히 안 알아보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런 거 인터넷에 쳐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진짜로 막 여론조사 업체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관련 자료나 로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따로 봐야 돼. 근데 그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잖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언론에서 하는 말 그냥 그대로 믿지. 설마 뭐 언론이 거짓말 하겠어 하고 그냥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원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찍으려고. 근데 그런 질문은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심지어 만약에 예전이라고 치면 예전이면 여당인데 원래 여당이 나오고 야당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당 관련 질문은 거의 맨 끝에 나온다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쭉 듣다가 시간도 오래되고 계속 이거 뭐 ARS로 계속 나오는 거 듣고 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찍고 끊는 거야. 끝까지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이한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식의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업체가 한길리서치라고, 예, 여기도 이게 있었거든요. 되게 심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특정한 후보로 쏠리게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수렴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라고 내보내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이번에는 그 사건 사고들이 되게 명백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백했는데 어떻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조작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누가 믿어요 그거를. 예전에 그 여론조사 할 때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여론조사 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론조사 업체 기관에서 뭐지 8%포인트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뭐 58대 50 아니 뭐 58대 42 뭐 이 정도 되게 좀 큰 포인트 차로 이긴다 그랬어. 근데 실제로 까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포인트 차이 뭐 그 정도도 안 났잖아. 아주 접전의 차이로 이겼잖아요. 뭐냐면 여론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국민들이 조작하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어떤 특정한 방향과 특정한 여론으로 쏠리게끔 그러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내보내면 국민들은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이렇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믿을 수밖에 없지.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뭐 얘기를 안 해주거나 뭐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데. 어? 그러니까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틀렸던 적은 전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차가 좀 있더라고 하더라도 경향이나 성향은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갔는데 이렇게 이번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확 튀는 핑이 튄다고 하죠. 이렇게 확 튀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적은 전례가 없다. 뭔가 이 조직된 세력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지 않은 이상해야 이렇게 오차 범위가 벗어나는 신뢰도 수준을 한참 넘어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 본다.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죠? 이분 같은 경우도 대선 기간 전에 했던 그 깜깜이 기간에 했던 여론조사를 짚었어요.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 그 깜깜이 기간에 했던 그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붙으면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된 여론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대선에서는 1%포인트로 확 줄었다. 거의 9%, 8%가 준 건데 이렇게 크게 줄진 않는다 보통. 왜냐면 보통 그 깜깜이 기간에 전에 했던 그 민심하고 오차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또 특정한 성향의 지지자들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래가지고 이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전문가 집단들 사이에서도 되게 좀 뭔가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보면 이해가 많이 안 되잖아. 논란도 지금 되게 많고 어떻게 사건 사고를 치는데 여론조사가 계속 오냐. 심지어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알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지율이 올랐어.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무슨 뭐 시체 장사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 그러니까 이게 장난질을 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요? 응?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믿는 거지.